Tomorrow night, the New Year's Eve countdown in the Trump Kennedy Center will sound differently than originally planned. The Cookers, a jazz group scheduled to perform 2 New Year's Eve performances, has canceled. While the group did not give details behind the decision, one band member, Billy Harper, shared in a Facebook interview, quote, "I would never even consider performing in a venue bearing a name and being controlled by the kind of board that represents overt racism and deliberate destruction of African-American music and culture." A New York-based dance company, Doug Verone and the Dancers, is also canceling 2 shows in April, a decision that the head of the company told the New York Times. (12월) 말부터 문화기관과 정치적 결정 간의 관계는 비정상적인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 2025년 12월 23일 워싱턴 DC 케네디 센터의 메인 극장은 CBS 방송으로 중계된 전통적인 시상식인 케네디 센터 명예의 전당에 최근 역사상 최저 시청률을 기록했다. 수십 년간 예술적 탁월성과 제도적 인정의 융합을 상징해온 이 행사에는 올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호스트로 참석했다. 그러나 이 상의 문화적 위상을 재확인해야 할 순간은 통계적으로 민감한 시점과 맞물렸다. 방송 시청자 수는 265만 명에 그쳤는데 이는 이미 사상 최악의 시청률을 기록했던 전년도의 10만 명보다도 현저히 낮은 수치다. 단일 연도 기준 30%가 넘는 이 하락은 정치, 예술, 법조계 등 각계각층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으며 단순한 시청률 변동 이상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해석됐다. 이 사건의 영향은 당시 공연장 내부에서 벌어진 일에 그치지 않았다. 아티스트들의 이탈은 공식 방송 며칠 전부터 시작되었으며 케네디 센터 이사회, 현재 도널드 트럼프 지명자가 다수를 차지함 가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조치, 즉 존 F 케네디에게 헌정된 기존 명칭 옆에 전 대통령의 이름을 건물 정면에 추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한 후 제도적 성격으로 확대되었다. 이 결정은 향후 공연을 예정했던 재즈밴드, 무용단, 개인 예술가 등 여러 단체의 공개적인 철수를 촉발했다. 가장 먼저 입장을 밝힌 것은 더 쿠커스 그룹이었고 이후 다른 단체들도 재정적 손실을 인정하면서도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자신들의 원칙과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배후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역사적으로 당파적 갈등에서 벗어나 있던 공간들이 점점 정치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많은 이들에게 받아들여졌다. 이에 대응해 케네디 센터 관리진은 사전에 체결된 계약을 위반한 예술가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의사를 밝혔다. 가장 상징적인 사례 중 하나는 음악가척 레드로 센터로부터 그의 공연 취소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언급한 사법 오해의 통지서를 받았다. 대부분의 소송이 아직 예비 단계에 있지만 이 조치는 새 이사회가 정치적 입장을 이유로 한 계약 위반을 용납할 수 없다는 기관적 선례를 세우려는 시도를 시사한다. 동시에 크리스티 리 같은 예술가들은 센터 정체성 재구성이 집단적 기억에 대한 간섭에 해당한다는 인식에 따라 사퇴 결정을 내렸다고 공개적으로 재차 강조했다. 이러한 주장은 소셜미디어에서 확산되며 뮤지컬계 거물들을 포함한 추가 사퇴를 촉발했다. 기관명 변경의 합법성은 이후 공식적인 이해 제기의 대상이 되었다. 오하이오 주 하원의원 조이스 비티는 1964년 연방법에 근거하여 이사회가 수행한 행정행위의 정당성을 문제 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법률은 암살된 대통령을 기리는 영구 기념관으로서 케네디 센터를 설립한 법안이다. 린든 존슨 대통령이 서명한 원문 법안은 명칭 변경이 의회의 명시적 승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위원회는 입법부의 승인 없이 변경을 추진함으로써 법정 권한 범위를 초과했으며 이는 법적 장치의 무결성과 기관적 추모 개념 자체에 대한 모독에 해당한다. 이 행사를 중계한 CBS 방송사 역시 현장에서 시행된 시각적 변경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
크레딧과 홍보 자료에 새 명칭을 사용하기보다는 연방 법률 준수를 약속한다며 기존 명칭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행사 중 촬영된 영상 기록에 따르면 대통령과 수행단은 방송사 로고가 새겨진 패널 앞에 배치되었으며 명칭 변경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 내부 제작 관계자들은 도널드 트럼프의 발언 시간이 최종 편집 과정에서 약 10분에서 2분으로 축소되었다고 확인했다. 이 편집 결정은 전통적인 시상식 형식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정당화되었으나 업계 관측통들은 이를 저항의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동시에 롤링스톤과 같은 전문 매체들은 뮤지컬 해밀턴 시즌 조기 종료 포함 아티스트와 제작자들의 취소 행렬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일시적인 논란에 그칠 수 있었던 사안을 법적, 정치적, 문화적 측면이 동시에 수렴되는 새로운 제도적 갈등의 중심으로 변모시켰다. 이름 변경의 합법성에 대한 법적 분쟁이 초기 단계에 있지만 실질적 파장은 이미 기관의 프로그램 편성, 재정 지원, 공공 이미지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 사건이 해결점을 찾기까지 갈 길이 멀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분쟁의 함의를 면밀히 관찰한다는 것은 단순히 공인들의 갈등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 공간에서의 행정적 결정이 어떻게 규범적 경계를 재정의하고 문화기관의 회복력을 시험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분석과 같은 연구는 아직 진행 중인 전개 양상을 주의 깊게 살피고자 한다. 이 시점부터 케네디 센터 이사회가 채택한 결정의 제도적 한계에 대한 논의는 예술가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법조인, 전 법무부 관계자, 연방공공법 전문가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1964년에 통과된 센터 설립 법안은 그 구조, 명칭 포함, 변경에는 미국 의회의 승인이 필요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특정 맥락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 이후 전국적인 충격 속에서 문화, 교육, 공공 서비스에 대한 그의 이상이 살아있는 기념관으로서 센터 설립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국회 연구 서비스 소속 법률 전문가들은 비공식 의견서를 통해 이 조항이 지속적으로 유효할 뿐만 아니라 연방 차원의 기관, 역사적 기억 보존 규범 체계의 일부를 구성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공공유산 보호에 관한 연방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 이사회 결정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쟁이 격화되었습니다. 대부분 트럼프 행정부 시절 임명된 이 위원회는 센터의 프로그램 및 재정 관리에 대한 행정 권한을 보유하지만 여러 전문가들에 따르면 센터의 법적 정체성을 일방적으로 재정의할 권한은 없다. 많은 분석가들은 이 제명명 행위가 초당적 문화유산으로 설계된 기관을 정치적 개인화 도구로 변모시킨다는 점에서 목적 이탈에 해당한다고 본다. 조지타운 대학교 교수이자 헌법학자인 캐롤 휘테커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이 입법적, 사법적, 대중적 논의 없이 행정적 결정으로 공공공간의 제도적 의미를 재구성할 수 있는 우려스러운 선례를 남겼다고 밝혔다. 이러한 수렴 현상은 해당 주제가 예술계 경계를 빠르게 넘어 법적 제도적 영역에서 중요성을 얻은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조이스 비티 의원이 제기한 소송을 계기로 하원에서 더 광범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공공유산 및 기억소위원회 위원들은 케네디 센터 이사회 회의 기록에 대한 접근을 요청하며 명칭 변경 승인 전 기관의 법률 자문과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의원들은 또한 외부 표지판 교체 및 새 시각적 브랜드가 적용된 자료 제작에 연방 공공자금이 사용되었는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의문들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입법적 노력은 확고한 가치를 지닌 공공기관 운영을 위한 보다 명확한 규범적 기준을 마련하려는 의도를 시사한다. 상원에서는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이 없었으나 정부 업무위원회 소속 상원 의원들은 특히 광범위한 법적 분쟁 가능성에 대비해
비공식적으로 사태 추이를 주시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표명했다. 외부 통제 측면에서 역사유산 보호단체들은 정부 회계감사원의 명칭 변경이 현행 예산 지침 위반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GAO는 의회 산하 문화기관의 연방자금 사용을 감사할 권한이 있으며 그들의 입장은 진행 중인 입법 분석의 속도와 깊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National Trust for Historic Preservation과 같은 단체들은 이번 사건이 다른 연방 기념물, 특히 제도적 재건이나 민주주의 발전과 관련된 임무를 기리는 기념물들에 대한 일방적 변경의 선례가 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는 성명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기관들의 입장은 케네디 센터 사건이 단순한 명칭 분쟁이 아니라 민주적 환경에서 공공기억 보존 기준에 대한 더 광범위한 긴장 관계와 관련이 있다는 해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센터 이사회가 공연을 취소한 예술가들을 고소하려는 시도에 대해 법조계 일부의 반응도 주목할 만하다. 문화계약 전문 법률사무소가 공개한 예비 분석에 따르면 예술가의 정치적 입장을 억제하기 위해 사법부를 이용하는 행위는 특히 계약기관의 일방적인 사명 변경과 연계될 경우 강압적 수단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관계의 사법화 가능성은 표현의 자유, 예술적 자율성, 공공자금으로 운영되는 기관과의 계약 본질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미국 시민자유연맹은 예술적 표현과 양심적 거부라는 헌법적 원칙을 침해하는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계약 조항과 기본권 사이의 긴장은 따라서 예술, 문화, 시민권 전문 법학자들에게 새로운 분석축을 제공할 수 있다. 한편 전통 미디어와 디지털 플랫폼의 논란에 대한 대응은 주목받고 있다. CBS가 위원회의 시각적 변경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원래 명칭을 유지하기로 한 결정은 분석가들에 의해 법적 준수에 대한 기관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방송사는 연방 법률과 공식적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법원 판결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입장을 정당화했다. 한편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롤링스톤 등 언론 매체들은 결정 과정의 뒷이야기, 예술가들의 증언, 국회의원들의 입장을 보도하며 사건 보도를 확대했다. 이 주제에 대한 지속적인 노출은 명칭 변경 시도가 단순한 일회성 제스처가 아니라 장기적인 제도적 결과를 초래하는 개입이라는 대중의 인식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지속적인 보도는 또한 다른 문화 기관들이 유사한 성격의 향후 분쟁 가능성에 대비해 거버넌스 프로토콜을 재검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 단계에서 주목할 점은 지속적인 분석과 문서적 사실에 기반한 분석의 가치가 바로 이러한 과정의 진전을 일관성 있게 추적할 수 있는 능력에 있으며 성급한 주장이나 즉흥적인 해석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확립된 기관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협하는 사건들 앞에서 비판적 관찰의 공간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케네디 센터 명칭 변경 제안과 관련된 사건의 법적 제도적 범위에 대한 해석이 여전히 논쟁 중이다. 일부 공공법 전문가들은 이사회가 승인한 결정이 1964년에 제정된 법률에 근거해 무효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해당 법률은 바로 해당 공간의 제도적 정체성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다른 분석가들은 이러한 성격의 제안이 공식화되는 것 자체가 이미 기관의 핵심적 무결성 원칙에 부식 효과를 일으킨다고 주장한다. 이견은 해당 행위의 기술적 무효화 가능성에 국한되지 않고 이러한 움직임이 정부 당국과 집단적 기억 보존 기관 간의 관계에 초래할 수 있는 상징적 정치적 결과에 대한 평가로 확대된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케네디 센터의 명칭을 보호하는 규정은 민주주의 재건 과정에서 마련된 보다 광범위한 법적 장치의 일부로 제도적 상징물의 상황적 전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럼에도 이 체계의 효과성은 정치적 상황과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하는 주체들의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해석에 좌우된다.
미국 변호사 협회 소속 분석가들은 사법적 번복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사건의 영향은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제도적 선례는 이미 시험대에 올랐으며 이후의 법적 시정만으로는 시도 자체가 초래한 공공적 영향을 중화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 이들 전문가에 따르면 이 사건은 기념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행정적 자율성에 대한 구체적 한계를 둘러싼 드문 논의를 재개시킨다. 자동적인 안전장치의 부재는 행정적 결정이 비록 일시적이더라도 확립된 역사적 합의와 단절된 변화를 초래하여 사법부의 후속 개입을 요구하게 한다. 이러한 점에서 논쟁은 단순한 합법성 분석을 넘어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까지 현행 규범 체계가 새로운 입법적 수단 없이도 해당 조치를 무효화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치적 차원에서도 해석은 여전히 분열되어 있다. 한 흐름은 위원회의 결정을 정치적 행위자들이 상징적 무게가 큰 행정적 결정을 통해 공공 거버넌스의 형식적 한계를 시험하는 보다 광범위한 제도적 실험의 일부로 해석한다. 다른 보다 신중한 흐름은 이 사건을 위원회 내부의 특정 분쟁에서 비롯된 고립된 사건으로 분석해야 하며 체계적 경향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러한 상반된 해석의 공조는 의회에서 통일된 이해를 구축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각 정당 의원들은 특정 공개 발언에도 불구하고 법적 분석이 진행 중인 동안 명확한 입장을 피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적 유보 분위기는 장기화된 제도적 불확실성 상황을 지속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예술계에서는 이 논란이 창작자와 기관 간 관계에 눈에 띄는 재편을 초래했다. 공연 취소를 선택한 예술가들은 이 결정이 공인에 대한 개인적 거부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해당 공간이 원래 의도된 가치를 더 이상 대표하지 않는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이사회의 대표들은 예술적 표현이 내부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승인된 행정적 결정에 대한 비공식적 거부권으로 기능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을 지켜보는 법률가들에 따르면 이 갈등은 민주적 정신을 유지하는 데 있어 문화의 역할에 대한 더 깊은 딜레마를 드러낸다. 케네디 센터를 기관 운영과 예술 창작 사이의 합법적 긴장 공간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 다른 이들은 그 기념적 기능이 설립 목적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는 간섭으로부터 더 강력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향후 채택될 법원 판결은 기관의 공식 명칭 문제를 넘어 공공문화 공간의 목적을 정의하는 더 광범위한 법적 이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방법원은 이미 초기 청원을 접수했으나 첫 심리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사법부의 속도는 이미 관찰된 실질적 효과, 즉 후원 철회, 문화 일정 재편, 새로운 기관 거버넌스 기준을 옹호하기 위한 예술가 및 제작자들의 동원 등과 대비된다. 문화 공공정책 전문가들에 따르면 논란의 핵심은 현재의 규범적 틀이 높은 정치적 양극화 상황에서 집단적 기억의 공간을 보호하기에 충분한지 평가하는 데 있다. 보다 일관된 지침의 부재는 다른 기관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도록 하여 새로운 유형의 행정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국제적 차원의 문화 거버넌스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케네디 센터 사례를 민주주의가 확립된 국가에서도 공공기관이 취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해왔다. 유럽의 문화센터나 기억보호를 목표로 하는 다자간 기구와의 비교를 통해 보다 정교한 기관 보호 모델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행정적 개입의 여지를 줄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의 채택은 광범위한 입법적 합의와 해당 주제의 체계적 중요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요소들은 현재 미국 의회에서 진행 중인 논의에서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의 결말은 정치 법률 체계가 행정적 자율성과 제도적 보존 사이의 긴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해석이 여전히 열려 있고
제도적 전개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이 과정의 진전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제도적 보호의 실질적 한계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분석적 엄밀성과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 논쟁의 향후 전개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다.